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 CEO가 방한을 할 때 혼자만 방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녀인 이 메디슨 황 수석 이사도 같이 이제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LG 그룹주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4월 말에 메디슨 황 수석 이사 같은 경우 실제로 방한을 했었을 당시에 LG전자의 류재철 가전사업본부장과 비공식 독대를 했었습니다. 이 독대 과정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젠슨항 CEO가 6월 5일에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한을 하게 됐었을 때는 회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거고 그중에 LG그룹주들이 특히나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항 CEO가 방한을 할 때 혼자만 방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녀인 이 메디슨 황 수석 이사도 같이 이제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LG 그룹주들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4월 말에 메디슨 황 수석 이사 같은 경우 실제로 방한을 했었을 당시에 LG전자의 류재철 가전사업본부장과 비공식 독대를 했었습니다. 이 독대 과정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LG전자의 홈로봇인 클로이드에다가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아이작을 여기다가 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LG전자의 홈로봇인 이 클로이드의 실증 사업을 원래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앞당겨서 올해 진행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메디슨 황 수석 이사랑 젠슨항 CEO가 같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여지가 크냐면요. 이미 실무진들끼리 이 로봇과 소프트웨어 결합에 대한 이 조율들을 이미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이제 젠슨항 CEO가 들어와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구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몸체를 상당히 잘 만들죠. 여기에 가전 데이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수직 계열화로 갔었을 때의 시너지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LG가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 밸류 체인을 전부를 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부에 끌어올 수가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시장도 지금 이것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리레이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단기간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좋은 손익비를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LG전자를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 조정을 했죠. 작년 4분기에 이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단을 보게 되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4분기에만 약 3천억 규모의 퇴직, 그러니까 희망퇴직 관련된 비용들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빅베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한번 부실을 털어냈으니까 다음부터 이익은 상당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B2B 가전 매출 비중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전에서도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를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현금 흐름이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신사업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 측면에서 업사이드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 AI 산업 전체가 커지게 됐었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뭐를 많이 소모를 하냐면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죠. 자, 전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발생을 하죠?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열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서버가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랭식, 순행식 칠러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실제로 이 칠러 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형 칠러 쪽에 대한 이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3배나 늘었습니다. 실제로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중요한 게 차세대 AI 칩셋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공랭식, 이 칠러는 공랭식이거든요. 근데 공랭식은 말 그대로 이 공기를 차갑게 하면서 열을 식히는 것인데, 이 AI 칩셋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서는 열이 안 식는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순행식, 그러니까 액체 냉각 시스템인 이 CDU 쪽이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CDU도 실제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 빅테크 기업들, 주요 플레이어 기업들의 투입이 되기 위해서, 공급망 진입을 위해서 꾸준히 지금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사이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양산 구축을 만들 수 있다. 양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홈로봇 클로이드에 대해서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실증 사업을 1년 동안 당겨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 로봇 비즈니스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기존에는 가전기업이라는, 그죠? 가전기업이라는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체질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리레이팅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봇 쪽에 대한 매출이 당장 찍힐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당장 찍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숫자 대비 주가가 너무 앞서가는 상황이에요. 이 계율이 커지게 되면은 하락폭도 그만큼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주가 위치가 정말로 괜찮은 손익비인지 따져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노텍이 올해 들어 500% 이상 상승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손익비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질문을 해주셨다시피 올해만 5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약한 손인 이 포모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그러면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눈 놓고 보고만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현상 파악은 제대로 해야죠. 다 파악을 한 상황에서 정말로 적정 밸류까지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LG 이노텍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 FCBGA입니다. 하이엔드 FCBGA가 진짜 심각한 쇼티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이엔드 FCBGA 쪽은 사실은 이제 LG이노텍이랑 삼성전기는 후발주자고요. 원래는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그리고 산코전기, 신코전기, 얘네 두 기업이 사실상 거의 다 해먹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초기 칩셋 그 냉각이라든지 패키징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 이비덴이라든지 신코전기 쪽에 FCBGA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블랙엘 시리즈라든지 차세대 울트라 칩셋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기존의 기판 크기가 2배에서 3배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층수도 20층이 넘습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불량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수율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본 두 기업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폭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맞이하다 보니까 이 두 기업만으로는 이 FCBGA를 전부 다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엄연한 공급자 우위 시장 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오버슈팅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더 안 오른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100%씩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진입을 했었을 때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폭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손익비, 그러니까 올라갈 폭이 더 큰지
큰지 아니면 빠졌을 때 그 내림폭도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나서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추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나서 적정 밸류까지 떨어졌을 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를 간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시장의 주요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젠슨항 CEO가 실제로 방한을 했을 때 수혜주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난주부터는 LG전자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뭐 네이버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두산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주말에 나온 내용이 젠슨항 CEO가 지금 이번 주 주말에 그 잠실 야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시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상 시장의 주목을 더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됐을 때 이것을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 혹은 테마 재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접점이 더 넓어지는 영역으로 간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시사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4월에 이 메디슨 황이 직접 그 성남시에 있는 두산타워를 방문을 해가지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대표죠. 김민표 대표랑 그 외에 그 임원들과 같이 회동을 했습니다. 이 회동 안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협력을 상당 부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만드는 이 로봇에다가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인 아이작을 탑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고도화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27년까지는 지능형 로봇 제어 솔루션인 에이전틱 ROS를 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엔비디아의 두뇌를 탑재한 이 두산의 로봇 같은 경우는 별도의 코딩 작업이 없이도 사실상 이 로봇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저 탁자 위에 있는 컵을 치워달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구동을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원엑시아를 최근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인수를 하고 나서 1분기 연결 매출 이익을 보게 되면은 190%다 성장을 했어요. 또 원엑시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도 2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제작부터 인도를 할 수 있는 요 리드 타임을 보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리드 타임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이 200억에 대한 수주도 바로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진짜로 못 가는 이유는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익이 잘 안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주권도 매출로 인식이 오래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북미에서 현지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9월까지 증강을 시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로봇 기업들이 이 숫자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거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즉 지금은 본격적인 실적 성장기보다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보다는 더 내러티브가 중요하고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 많이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를 갔지만 여전히 저점 대비로 봤었을 때는 많이 못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는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가운데 현재 가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무엇인가요? 로봇 쪽에서 저는 주목을 한다면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모비스를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이 어떤 내용이 나오고 나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번 달에 그 상장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틀라스 양산 모델을 공개하고 나서부터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LG 그룹주들 역시 지금 이제 젠슨항 CEO가 방한을 했었을 때 실제로 피지컬 AI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후보들이다라는 이유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가운데서 보게 되면 조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점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24년도 연말에 38%의 총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 그대로 뭐 삼성 로보틱스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수많은 팹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가전 제조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뭐 양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삼성전자 제조 인프라 안에서 레퍼런스를 지금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로봇 기업들은요, 여러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바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팹, 안정적인 고정 매출을 줄 수 있는 수입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에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추후에요, 삼성전자도 자체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모델을 공개했었을 때는 이 내러티브가 이쪽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시장 흐름은요, 자금이 어디 일정 구간에 쏠려 다니다가 다음 후보를 찾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뉴스가 뜨면 그쪽에 자금이 쭉 쏠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러면 2등 후보가 누구고 3등 후보는 누구지? 이렇게 조금 찾아다니는 어떤 흐름들이 반복 중에 있어서 지금 다른 로봇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일 때 조용히 좋아지고 있는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서 이런 차원에서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테마주들 중에 저는 뭐 현대모비스는 항상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같이 잘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포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아이러니한 게 이 포모 매수세로 매수를 참여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좋고 가던 주도주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수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들이 과연 불멸의 흐름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붙는 것을 이해를 하되 숫자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서는 반드시 경계를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격 매수를 안 하면 나 혼자 소외를 보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가장 형식적인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죠? 지금 엄연히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전력과 기판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로봇으로 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봇 다음에도 분명하게 순환매가 돌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당장은 좀 별로일 수 있는데 2분기 뒤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쪽,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 배치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쪽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경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